여러분, 요즘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지갑을 닫고 계신가요? 최근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르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데요.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제 흐름 그냥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경제 변화와 돈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뭘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돈을 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이 수치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 이하이면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돈을 쓸 생각은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의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경제 전반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면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생산과 고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외식업계가 소비 회복 덕분에 매출이 늘어나면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가와 도매업체도 함께 이득을 보겠죠. 결국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둘째,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 유통, 외식, 여행, 자동차 같은 업종의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쓸 의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니까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하는 것도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게 결국 돈을 버는 길입니다. 이런 흐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 두시는 게 좋겠죠? 셋째, 부동산 시장과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조절하려 하겠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신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직 경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소비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소비 패턴을 점검해야 합니다.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고 해서 무리한 지출을 하기보다는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금리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둘째, 투자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소비 회복이 특정 업종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투자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업이나 여행업 같은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셋째, 정부 정책과 경제 지표를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경제 전반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나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소비 심리의 변화는 단순히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어 한다는 문제를 넘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흐름과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경제 흐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돈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